네, 대현TV의 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대현TV의 대표 코너죠. 여의도 2%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여의도의 제갈량 우리 장경상 프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장 프로님.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저희가 다뤄볼 주제는 윤석열의 쌈짓돈 그리고 쫓아내기 작전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금 쫓아내는 것이 밀어내는 것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그리고 내색은 하고 있지 않겠지만 청와대도 일각에서는 좀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윤석열을 활용하자고 하는 이런 그 전략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도 여권 내에 현 정권 안에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선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죠. 제가 자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고 장관자를 붙이니까 저희 애청자분들이 그 사람이 무슨 장관이냐 장관자를 빼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정론 방송을 추구하는 대현TV가 수식어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직함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50억 원 정도를 이 특활비를 배분을 직접 하는데 이걸 쌈짓돈처럼 쓴다. 장프로님, 쌈짓돈이 50억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쌈짓돈 50억이라 용돈도 아니고 쌈짓돈이잖아요. 그렇죠, 쌈짓돈. 예. 남자들 어디 좀 잘 숨겨놓은 비상금 같은 거 어디 꼽붙여 놓은 거 한 100만 원만 있어도 뿌듯한데. 뿌듯하죠. 뿌듯하죠. 예. 50억이면 예. 근데 50억이라는 게 이제 기밀을 요하는 그 수사, 정보, 여기엔 방첩도 아마 포함될 텐데, 이런 활동을 하라고 정부에서 영수증 없이 쓰라고 준 돈이고, 이게 이제 관례대로 쭉 내려왔었고, 현 정부 들어갔고, 계속해서 이 특활비가 줄었습니다. 어쨌든, 전임 검찰총장도 그랬고, 아마 미래 검찰총장도 이 특활비는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네. 제가 한번 그래서 오늘 깜빡하고 자료를 안 들고 왔는데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세출 예산에 쭉 명목으로 나와요. 그래서 검찰 법무부 이제 예산을 쭉 봤는데 주로 그게 이제 그 수사 예비 활동, 범죄 예방 활동이나 수사 이제 정보를 수집해야 되니까 사전에. 그렇죠. 범죄 정보죠. 그리고 또 해외 요새 테러나 해외 관련된 그 범죄 그 유입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정보 활동들이나 이제 수사 예비 활동에 관련된 비용들이 많고, 법무부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감찰 활동하고 정보 수집 관련된 중에서 이제 감찰 활동 관련된 부분들하고 인권 관련된 부분들이 몇 천만 원 단위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인권도 있습니다. 인권 관련된 부분. 왜냐면 이제 검찰 수사나 이런 게 이제 소위 해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딱 규정이 돼 있어요. 어디에 쓰라고. 그래서 저기 쌈짓돈이 뭐니 그런 거는, 그런 돈을 만약에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한테 배정을 한다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쓴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이 집행하는 저 특활비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쓰는 것 같다,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더 씌우기 위해서 아마 주머니돈, 쌈짓돈 이런 표현을 한 것 같고. 그렇죠. 일종의 지금 프레임이고, 그러려면 지가 먼저 밝혀야지.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안 썼을 리가 없는데, 법무부에서. 그러면 실제로 법무부 검찰국에서는 일정 정도 특활비를 썼다는 거는 이미 이제 스스로 밝힌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에 썼는지 밝혀야죠. 네, 그러게 말입니다. 법무부부터 밝히면 되지 뭐. 근데 지난번에 이제 명분을 대는 걸 보니까 법무부 검찰국이 전국 공안 사건 보고를 취합을 해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인사 관련된 정보도 취합해서 보고를 하고 이런 과정에 특활비가 든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저기 감찰 활동에 돈이 들어가요. 특수활동비가. 감찰 활동, 내부 감찰 활동에. 그래서 저게 그 돈의 용처에 따라서는 약간의 문제될 소지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근데 감찰이라는 거는 굳이 특활비를 써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감찰 활동이라는 것도 저 네. 사람이 범죄 혐의가 있거나 그런데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거여야 되는데 네. 저게 전방위적으로 감찰 활동을 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잘못 지출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게. 그 일전에 보면 감사원이 그 대검찰청을 감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특활비도 쭉 살펴봤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최재형 현재 감사원장 체제에서 밝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가 저렇게 하는 거는 윤석열을 쫓아내기 위한 작전이다. 자, 오늘 또 어제였나요? 그 윤석열을 감찰을 하겠노라 이렇게 밝혔었는데 아니 평검사 둘을 보내갖고 불쑥 감찰하러 왔다. 그래서 이제 대검찰청에서 좀 화가 난 모양입니다. 그냥 돌려보내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도 보면 추미애야말로 원칙도 없고 절차도 없고 이미 제가 볼 때는 네. 저 양반이 이제 완전히 이제 이성을 상실했어요. 원래 이성은 있나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진중권 유시민하고 이제 미리 얘기하거나 그러면 이제 나올 텐데 예, 이게 예. 이성을 상실한 거죠. 그렇죠. 본인이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이미 다 없애버린 거예요. 오직 남아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오만 자기 감정. 악감정.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소시오패스, 이제 사이코패스인 소시오패스, 거죠. 완전히 예. 이제 집착이 되는 거죠. 모든 거를 거기다 몰아넣는 거죠. 예, 사람이 신경증이 이제 거기에 강박증과 신경증이 이제 몰입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세상의 모든 건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뭐 하나에 바늘구멍 하나에 다 모든 게 꽂혀 있는 거예요. 바늘구멍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예. 예. 그 바늘의 끝에는 윤석열만 있는 거야. 지금 세상에 윤석열밖에 안 보이는 거야. 바늘 끝으로 세상을 보기도 참 어려운 일인데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바늘로 콕콕콕 찌르는 게 그거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그리고 저 정도밖에 판단이 안 되고 결국은 이제 문제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대통령이 빨리 인사 조치를 해야지. 근데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건 뭐냐면 뭐 여권 내부에서도 들리는 얘기하면 뭐 예. 정세균 총리도 그렇고 뭐 여권 내부에서도 지금 추미애를 쫓아내라고 지금 뭐 추미애한테도 얘기를 하고 했다는데 이미 예. 이제 그 추미애 그 양반은 완전히 이제 맛이 가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죠. 세상은 이제 바늘구멍 속에다 쳐박고 이제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죠. 통제 불능이라는 네, 얘기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공수처 출범만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공수처만 출범되면 이제 네. 그 명분으로 해가지고 네. 뭐 추미애를 먼저 날리든가 둘 다 어떻게 날리든가 하겠다는 거죠. 개혁이 일정 정도 완수됐다. 네, 이제 그렇죠. 둘 다 나가라. 명분으로 네. 하겠다는 거죠. 자,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시오패스 같은 경향이 좀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정상이 아니고 누가 봐도 요즘 대한민국 국민들이 볼 때 추미애가 정상인가 뭐 이런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사람 밑에서 그런 법무부 장관 밑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뭐 감찰하라 그러면 감찰하고 조사하라 그러면 조사하고 뭐 이렇게 추미애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검찰 직원이라든가 검사들이라든가 아니면 법무부 직원들도 그럼 제정신이 아닌가요? 그냥 한 배를 탔으니까. 근데 이제 공무원들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뭐 출세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뭐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너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마인드도 있는 거예요. 아니 추미애는 어차피 날아가면 그만이잖아요. 나는 뭐 계속 공무원 하면 되니까. 근데 그렇죠, 뭐 내가 그렇죠. 잘못한 건 없다 이런 식이죠. 근데 사실은 공무원들은 헌법상 국민한테 책임을 국민한테 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장관한테 지는 맞습니다.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그 규정을 저는 헌법 규정에 그 사문화되어 있는 규정을 입법으로 살려야 된다고 보는 거죠. 공무원의 책임성을 정도 명확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 이게 뭐 장관의 명령을 듣는데 그게 무슨 뭐 이게 군사 작전도 아니고 공무원은 헌법상 국민에게 책임을 지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할 이유가 없죠. 상하관계라면. 아니 검찰총장도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지만 일개 검사도 법무부 장관의 부하는 아니에요. 그렇죠. 검찰청법상 검사라고 하는 거는 딱 두 가지 직위밖에 없어요. 검찰총장하고 검사. 검찰총장하고 검찰총장도 검사지만 그냥 그 수장으로서 대우를 해주는 거고 나머지 다 검사는 똑같아요. 부장검사든 차장검사든 무슨 뭐 고검장이든 지검장이든 그냥 검사예요. 직위는. 그렇군요. 직급이 다르고 뭐 보직이 다를 뿐이지.
그리고 검사는 국민한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으로서. 법무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죠. 네네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공무원들 책임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미비한 거예요. 아니, 책임을 잘 안 지지 않습니까? 책임을 안 지죠. 네. 그리고 이제 다들 이제 빠져나가죠. 네. 공무원 우리가 뭐 영혼이 있냐? 영혼이 없는 사람이 공무원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영혼이 없는데 그럼 우리 AI로 더 바꾸면 되는데 네. 어떡하려고 그 얘기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영혼이 없다 그래가지고 네. AI로 더 바꾸자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뭐 영혼이 왜 없겠습니까? 정권에 따라서 춤추는 게 그들의 영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아니 출세지향자가 아니라면 지향주의자가 아니라면 지금 공무원들 식으로 네.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윗사람이 잘못다 그래 뭐 어차피 네 잘못돼 네가 나가 떨어지는 거고 네가 저기 뭐 깜빵 가는 거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 없으니까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오. 네. 근데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한편으로는 국민들한테 무책임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결과가 국민들의 삶 속에 그대로 투영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라고 하면 자기가 안 다치고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자기의 직무상의 책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방기하는 거는 네. 그거야말로 공무원의 자질로서는 되게 부정적인 자질인 거예요.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공무원이 네. 모든 걸 책임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장관이 잘못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쳐요. 아니 그게 뭐 본보기가 되지 않습니까? 일종의 저렇게 해도 되는 거야? 뭐. 근데 그동안은 그런 사람들이 다 승진하고 네. 출세하고 그러니까 다들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지난 정부에서 잘못했는데도 이번 정부 하면 출세하고 줄만 살 수. 맞습니다. 네. 예. 지난 정부 대통령 깜빵 갔는데 그 정부 밑에서 출세하던 놈들은 또 출세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뭘 보겠어요? 그것만 보지. 출세지향. 예, 출세지향인 거죠. 아니면 그냥 복지부동인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내가 왜 장관이 어차피 지가 책임질 건데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어차피 1년 있으면 뭐 떠날 사람 뭐 이런 거죠. 아니 저기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 아니 그냥 갔다 오는 거죠. 뭐 그냥 뭐 쪽팔리긴 하지만. 진짜 영혼이 없네. 잠시 쪽팔리긴 하지만 뭐 네. 어떡하겠어요. 그럼 나 안 가겠어요. 그러면 뭐 그런다고 뭐 달라질 것도 없고 또 누군가 가야 될 텐데. 예. 갔다 오는 거죠. 뭐 그냥 뭐. 근데 저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 정서나 국민들한테 여론이나 이런 거에 봤을 때 우리 국가 전반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차라리 검찰이나 법무부는 그렇고 법무부 내부에서도 장관이 제정신을 못 차리면 정신 차리게 해야죠. 근데 저런 장관을 경질하지 않고 있는 뭐 정세균 뭐 국무총리 경질을 뭐 건의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정세균 국무총리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다 도매금으로 정상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원래 저희 옛날에 이 좌파 자체가 소시오패스적인 자질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냥 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네. 아주 독단적인 그런 그러니까 모든 거를 자기보다는 주변 탓으로 다 돌리고 자기는 아주 뭐 어마어마하고 괜찮고 뭐 좋은 건데 주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주변 사람들이 잘못한 거를 내가 뒤집어 쓰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를 프레임을 거는 거예요. 약자나 뭐 이런 프레임을 거는 거죠. 늘 이제 좌파들이 약자의 프레임을 걸어서 약자가 마치 정의인 것처럼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걸어간다. 그런 게 아주 익숙해요. 사람이 안 바뀌잖아요. 맞습니다. 매 그런 데 익숙한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주로 남 탓을 하고 희생양을 찾죠. 그렇죠. 늘 남 네. 탓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쉽게 얘기하면 추미애는 그런 프레임을 한번 걸고 싶었는데 오히려 윤석열보다는 추미애가 더 강자같이 보이고 추미애가 네, 더 그렇죠. 싸나우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오히려 윤석열이 불쌍한 거죠. 추미애는 주로 이제 총을 난사한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윤석열은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스나이퍼처럼 추미애만 정조준해서 지금 쏘고 있고 추미애는 뭐 거의 뭐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그냥 그 총을 뭐 난사하고 있습니다. 뭐 총질한다 이런 표현이 적합할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조금 한 발 더 나가면 정세균 국무총리가 또 한번 뭐 자중하시라 그러면 추미애는 아마 들이받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아니 이낙연이나 정세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호남에서 이번 이제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호남이 가지고 있는 열망이라고 하는 게 네네. DJ 이후에 이제 호남이 대통령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라는 이제 그 열망이 엄청나게 이제 응집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네. 이낙연이나 정세균 이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끌고 가는 건데 네네. 사실은 지금 자질로 보면 둘 다 까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정도 되면 네. 국무총리는 해임 권한이라고 하는 적법한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네. 권한이기 전에 국민에 대한 책무예요. 공무원으로서 의무예요. 이렇게 이미 정신줄을 놔버린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놔둔다고 하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네, 해임 권한을 당연히 공개적으로 해야 돼요. 대통령한테. 공개적으로 해야죠. 네. 그리고 이낙연은 당대표라는 사람이 네.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서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여대 그렇습니다. 당대표가. 네. 근데 이거를 불구경하고 앉아 있어요? 아니 그 추미애가 이낙연 대표보다 위고
정세균 총리보다 위고 뭐 서열 구조가 지금 여당이 지금 좀 약간 뒤죽박죽돼 있는. 그러니까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네. 이게 소위 얘기해서 좌파 이 소위 얘기해서 극단적인 탈레반 같은 386들이 예. 소위 얘기해서 백그라운드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미애 이런 사람들도 막 나가는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소위 얘기해서 몸빠라고 하는 강력한 그런 여기서 선동 조직이 있고 소위 얘기해서 386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386이라고 하는 소위 얘기해서 코어들이 뭐 김남국 이런 인간들이 뒷받침하고 있잖아요. 조국을 필두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 축을 탈레반들이 있으니까 탈레반들이 존재하면 저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전체 국면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당열이나 정세균 같은 사람은 욕심이 있으니까 저격당할까봐 못하는 거죠. 섣불리. 욕심이 있으니까 괜한 이 충돌하지 않겠다. 그래도 뭐 그 사람들한테 뭐 잘 보일 이유는 없지만 못 보일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죠. 거기도 가만히죠. 뭐 이쪽도 가만히 저쪽도 가만히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대통령도 가만히 여당도 가만히 야당도 가만히 있으면 뭐 저렇게 미친년 널뛰듯이 미친 사람들이 이제 날뛰는 거죠. 다 가만히 있으니까. 그 미친 사람한테는 매가 약이라는 옛말이 있는데 매를 들 사람이 없네요. 그렇죠. 윤석열도 그 매는 못 드니까. 그렇죠. 윤석열도 자기 살기 바빠 죽겠는데 지금 뭐. 맞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중앙일보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거기서 핫폴이라고 해갖고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갈등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약 한 5만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좀 중도 보수적 성향이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까지 나온 결과를 보면 추미애 장관의 책임이 크다가 91%, 윤석열 총장의 책임이 더 크다가 6%, 그리고 둘 다 비슷하다 이게 3%. 압도적으로 추미애가 꼴 보기 싫다, 추미애가 잘못하고 있다, 이런 여론이 비등한 상황입니다. 종래에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주춤하거나 아니면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 싶었을 때는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은 방치하지 않죠. 추미애를 당장 경질하라고 여당 내에서도 지금 요구가 나올 텐데,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지속되는 거는 역시나 존재감 없는 야당, 야, 별것 없어, 그냥 뭉개고 가도 돼, 조금 더 가봅시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도 그게 더 이제 큰 요인이긴 하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권 내부가 지금 복잡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권 내부가 민주당과 청와대 내부가 지금 현재 소위 얘기해서 내년 재보선 차기 정권 창출 이런 측면에서 여권 내부가 지금 단일 대우를 형성하기 되게 어려운 구조를 지금 내부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소위 얘기해서 친문 그룹들도 지금 후계 구도를 잘 못 찾고 있는 상황에 대통령이 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지금 이제 방향을 정해주지 않은 데다가 대통령이 지금 아무 생각이 없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은 약간 아웃사이더니까 지금 당장에는 못 밀어주겠고, 그리고 그쪽으로 선뜻 못 가겠고, 이낙연은 팀이 해가지고 저거 또 어떻게 뭐 그래도 나름대로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지도력을 전혀 못 발휘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다들 지금 약간 혼란스러운 상태, 여권 자체도 지금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매우 바람직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상황인데 국가적으로는 되게 불행한 게 야권도 그렇고 여권도 그렇고 이러면 이게 지금 지금 우리가 좀 위중한 상황이잖아요.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리더십입니까? 차기 리더십이 됐든 현재 리더십이 됐든 여가 됐든 야가 됐든 국가라고 하는 건 어느 구심점과 중심점들이 이어서 그 코어 그룹들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리딩을 해주고. 그래야 리더가 필요한 거. 그런 거 아니면 그냥 뭐 무정부주의로 가는 거죠. 그렇죠. 상황 잘못하면 이거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롯이 서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오롯이 서야 될 책무가 있지만 야당도 책무가 있는 거예요. 국정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은 그 텐션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대통령이 지금 존재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주요 사안에 대해서, 주요 이슈에 대해서, 또 충돌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완전 바지사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지사장. 자기가 자기의 결정을 못하는, 이러니까 여권 내부에서 코어 그룹에서 결정을 못 해주니까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A4 용지 대통령이랑 딱 맞는 게 누가 지금 안 써준 거예요. 추미애를 언제 잘라라는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누구를 잘라는 얘기도 안 해주고 아직 결론을 못 낸 거예요. 코아그룹에서. 이쯤 되면 청와대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참모 그룹들도 각각의 다 라인별로 다 자기 이해관계가 좀 갈리지 않습니까? 정권 말이고. 당연히 갈리죠. 네, 그렇죠. 어려워요. 그래 갈수록 어려워요. 이게. 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권의 핵심들이 청와대 일에 잘 개입을 안 하려 그래요. 이런 똥물 튀기는 일에 책임 소재가 따르니까. 그렇죠. 왜냐면 자기 그냥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이런 일에 끼어들어서 내가 말년에 무슨 모험 부경을 누리겠다 이런 식의 마음대가 좀 되는 거죠. 원래 저 군대 말년에도 군대 말년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고 했는데요. 이 정권 말년에는 더하죠. 그러니까 다들 뭐 다음을 보거나 아니면 뭐 자기 자리를 보존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어디 뭐 떠나거나 이런 데 관심을 갖지 같이 죽겠다는 사람 거의 없어요. 가족도 같이 안 죽어요. 네. 자, 여기서 우리 저 장프로님의 해안을 한번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제 진중권이 책을 하나 냈어요. 근데 윤석열은 뭐 민주당이 만든 치명적인 버그다. 하여튼 뭐 이렇게 말장난하는 거는 꽤 재주가 있는데 자, 그건 뭐 차치하고 진짜 윤석열이 범보수 진영의 범야권의 대선 주자인지 진짜 대선을 출마할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부정적인 거에 방점을 찍어요. 부정적인 쪽에 방점을 찍어요. 왜냐면 지금의 현상이라고 하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어디에서 조사했는데 1대1 구도에서 비슷하게 나왔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이낙연, 이재명, 윤석열 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한 42% 전후로 해서 거의 박빙이었습니다. 저게 이제 뭐 질문서를 봐야 돼요. 질문지를? 질문지를 봐야 돼요. 저 사람이 만약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뭐 국민의힘 후보로 넣으면 따라 달라지고 야권 통합 후보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냥 이낙연 대 윤석열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질문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거는 그냥 지금 현재 대통령에 대한 긍정 부정 평가랑 비슷하고 봐요 저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보니까 반문 대 친문이 비슷한 거야. 아직까지도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하고 문재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게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물어보면 그냥 반문은 다 절로 몰리는 거죠, 뭐. 그렇죠. 제가 보니까 이게 윈치 코리아 컨설팅에서 이걸 조사를 했는데 여기는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보니까 되게 압축을 시켜놓고 근데 제가 약간 의도성이 좀 미친다는 거는 야권에 새롭게 좀 태동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죽이는데 이걸 활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윈지코리아 질문서가 이래요. 만약 차기 대통령 선거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맞붙는다면 선생님께서 누굴 지지하시겠습니까? 이건 설문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잘못돼 있죠. 맞습니다. 윤석열은 어디가 없잖아요. 브랜드가 없어요. 검찰총장이야 그냥. 이거는 이 설문 자체가 설문의 바이어스가 엄청나게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그런 의도로 이걸 조사를 한 거라고 느껴지는 게 이 회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를 조사했는데 과반수가 넘게 나왔어요. 51%가 나왔어요. 51.4%가 이거는 다분히 의도성이 있고 질문 자체가 상당히 말씀하신 대로 좀 왜곡 바이어스돼 있는 질문들이죠. 이게 예를 들어서 그 현 여권의 민주당의 후보로 이낙연하고 야권 아니면 혹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번 야권 단일 후보로의 윤석열 아니면 뭐 국민의힘 누구와 그다음에 제3의 후보 윤석열 뭐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야지만 정확한 조사가 나와요. 보다 정확한. 이거는 완벽하게 바이어스가 너무 껴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문재인이 좋냐 싫냐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거의 비슷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을 바라보는 그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서 이런 여론조사까지 좀 더해지면 우파 진영에 있는 분들이 좀 헛갈려 하실 것 같아요. 분명한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범야권, 범보수 진영 대선 주자라는 그런 단정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없다. 아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도 조금은 경계심을 가지고 좀 바라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근데 제가 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제 소위에서 우파의 그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제 그리고 이제 당 내에서도 그 소위에서 이제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을 활용하려고자 하는 특징들이 뭐가 있냐면 이게 참 사람이 참
개개인의 속성 중에 하나인데 예. 자신이 뭔가를 한 거를 끊임없이 정당성을 추구하는 게 있어요.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 자신의 한 뭐 그것이 뭐 과오일지라도 정당화한다는 과오일지라도 얘기죠. 지금 네. 이제 그 탄핵 이후에 예. 탄핵 이후에 책임론이라고 하는 게 그 보수 전체가 괴멸했다는 책임론으로부터 네. 보수 언론과 지금 현재 소위 탄핵을 주도했던 지금 현재 국민의힘 주도 세력이죠. 예. 김무성, 뭐 유승민을 예, 비롯한 그렇습니다. 바른당 출신들의 주도 세력들이 정당성을 아직까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탄핵을 주도했는데 정치적으로는 망했거든요. 그렇죠. 망했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회복해야 되는 아주 그거에 대해서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패족이 돼야 할 사람들이 아직 패족이 안 됐죠. 그래서 이거의 개입 프레임에 계속 들어가면 자칫 잘못하면 보수 진영 전체가 미래로 나가야 될 화두들을 못 잡고 자꾸 과거에 매이게 돼요. 이게. 그게 윤석열이라는 아이콘도 연관이 있고. 그렇지. 윤석열이 만약 탄핵의 핵심 세력이잖아요. 윤석열이. 핵심 세력이죠. 맞습니다. 윤석열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통해서 극복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정당성이 확보되잖아요.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이 권력을 장악하면 예를 들어서 예. 완벽하게 확보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지금 보수 언론과 유승민, 김무성, 유승민, 네. 거기에 이제 김종인이 이제 거기에 올라탄 거죠. 마찬가지 김종인도 그런 유의 사람이니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 보수 진영에서 네. 소위 얘기해서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탄핵 이후에 보수가 망한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정당성 확보라는 측면에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탄핵이 정당했다. 왜? 그걸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죠.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끊임없이 그걸 확보하려면 근데 탄핵을 찬성했던 비슷한 사람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보수 정당이 제대로 거듭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 이 프레임에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가 지금 발목을 계속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예. 그래서 지금 뭐 계속 이제 윤석열 현상에 대해서 이게 반문 현상이건 맞는데 반문의 미래에 대해서 좀 더 국민들한테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는 쪽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계속 정당화 쪽에 방점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게 안 돼요. 예. 이러면 끊임없이 내부 분열의 소스가 돼요. 그러니까 정당화를 찾고자 하지만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이 뭐랄까요? 미래보다는 지난 탄핵에서의 그래서 탄핵을 잘했다는 쪽에다가 계속 그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탄핵은 국민들의 다수가 공감을 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또한 국민들의 다수 또한 자신들이 선택한, 자신들이 결정한 그 탄핵이 정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번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30, 40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 연장선상에서.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상황인 거네요.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보면 그거는 우리가 자꾸 그걸 갖다 정의에 입각해서 봐서 그래요. 정치라고 하는 건 정의로 재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 사건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그렇죠. 정치적으로 해서 힘에 의해서 정치적 패배예요. 보수의 정치적 패배라고 인정을 하고 우리가 정치적 패배를 했으니까 정치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러려면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한테 소위 얘기해서 탄핵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알파가 필요하죠. 네네. 자신들의 탄핵의 정당성이 아니라 그 탄핵을 통해서 반성할 점은 반성하고 그리고 탄핵에서 우리가 얻었던 것들, 교훈들 이런 것들을 빌미 삼아서 발판 삼아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 제시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정의롭다, 우리가 잘했다 이걸 설명하는데 급급하다는 거죠. 그거는 좀 그냥 이게 제 느낌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또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인위적으로 자신들의 정치적인 생명력을 연장하자는 차원에서 그 정당성을 찾고자 한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관련돼 있으신 분들이나 그게 상징적인 인물들은 아예 좀 빠지셨으면 좋겠다는 빠져야죠.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그러면 그런 식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김무성이나 유승민이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하려 그러면 그걸 베이스에 깔고 있으니까 그렇죠. 벗어날 수가 국민들을 향해서 좀 더 나은 거나 좀 더 이런 것들을 못 해요. 거기에 족쇄가 잡혀 있어가지고. 이게 아주 정확한 지적이신데 지금 국민의힘이 왜 안 되는가, 왜 지금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가에 대한 그 아주 정확한 분석이십니다. 지금 그 사람들 다 빠지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선거도 어렵다, 아니면 앞으로 선거도 질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가면 저쪽에 있는 저쪽에 있는 소위 해서 민주당류의 그쪽에 있는 탈레반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비슷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신의 정당성의 근거가 탄핵에 있으니까. 그걸로 다시 거슬러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본질적으로 나머지는 다 비슷한데 뭐가 다를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존의 보수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박근혜를 탄핵시켰다는 거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럼 다시 그 지점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지점은 뭐하고 맞닿아 있냐면 문재인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반문의 실체가 뭐냐고 질문할 때 예, 예. 굉장히 곤혹스러운 징계에 빠지게 돼요. 아하. 왜냐면 문재인을 탄생시킨 원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 전 대표라고 해야 되나요? 유승민 전 의원 하겠습니다. 전 의원 같은 경우 지금 뒤로 빠지기는커녕 나는 서울시장도 아니고 대권으로 바로 직행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김무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나는 반드시 킹메이커 역할을 하겠노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충청도 민심에 기대서 윤석열을 뭐 기본적으로 좀 띄우거나 두둔하는 양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딱 말씀 나눠보니까. 자, 어쨌든 국민의힘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 획기적인 어떤 전환점을 맞지 않으면 지금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당의 중심에 서려고 할 거고, 말씀하신 대로 정당성 확보에 나서는 그 순간 다시 이 보수는 또 무너질 위기에 놓일 것이다. 이런 현상들을 왜 같이 봐야 되냐면, 네.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지금 등장을 했어요. 여기에는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한 가지는 지금 당무감사를 통해서 지금 당협위원장들 교체를 하잖아요. 교체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 핵심, 어차피 당의 지금 핵심 그 소위에서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누구냐면 김무성,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에요. 현재 그렇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 소위에서 당의 조직 개편하고 맞물려 가지고 지금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 당의 조직 개편과 맞물려. 결국은 이제 나의 존재를 과시하고 세를 갖다가 이제 확산하는 방식으로 쓰는 거죠. 그거 아주 구태한 발상인데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동안 기웃거리지 않던 서울시장 선거에 다들 기웃거리고 있는 거예요. 유승민, 오세훈 다. 네네. 여차하면 서울시장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지금 왜 캠프를 차리겠어요? 저거 대선 캠프가 아니라 두 가지 다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서울시장, 서울시장까지 맛보게 하는 거예요. 맛보게 하겠다. 뭐 오세훈 지금 전 그 시장도 지금 현재 기웃기웃거리면서 지금 상당 부분 지금 기울고 있어요. 서울시장으로. 서울시장으로요? 네. 설마요. 서울시장으로 기울고 있어요. 참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 야권, 소위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자체가 그런 구태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런 구태들이 대주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의 늪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답이 없군요. 그러면 그냥 이 당은 저렇게 해서 천천히 그냥 죽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제3지대나 제3 뭐 이렇게 뭐 하는 것 뭐 이런 것들 소위 얘기해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아직은 시기상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최근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젊고 참신한 사람들이 자꾸 뭐 굳이 정당은 아닐지라도 그 유사 정당 비슷한 그런 연구 모임이라든가 이런 포럼, 뭐 대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울타리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개척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 저 사람들이 양보할 리는 없기 때문에 말이죠. 여기 보시면 지금 사진에도 나옵니다만 여기 다 보이시죠? 예, 김무성, 김종인, 그 다음에 김성태,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지금 당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자, 여러분, 하지만 이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네, 일단은 보수 우파 진영이 거듭나는 데 있어서 우리 저 대현TV가 일조를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면서, 자, 오늘 윤석열과 추미애 관련된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